세상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얼굴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낮과 밤이 전혀 다른 모습의 34세 청년이 있습니다. 낮에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순수함이지만 밤에는 야수로 돌변한다는데요. 어두워지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낮에는 환경관리원, 밤이면 불굴의 파이터로 변신하는 최종찬 씨. 그는 왜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환경관리원들의 업무는 벌써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종찬 씨는 청주시 상당구청의 환경관리원입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는 거예요? 예, 항상 고정적인 시간에 나와요. 뭐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보다해도 그냥 운동한다는 생각? 예,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저도 편하고 일하기도 더 재밌고 그래요. 환경관리원이 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이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거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환경관리원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그때의 각오를 떠올리면서 종찬 씨는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선배의 권유를 받고 환경관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뭐 거리감도 있고 좀 뭐 인식도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도 좀 안 좋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충분히 뭐 메리트도 있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일할 때도 항상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웃으면서 옆에 사람도 같이 챙겨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일하면서 또 저기 동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상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로서 이끌어 주시니까 저희 같은 동생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막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형이죠. 요즘은 부쩍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 골칫덩이 낙엽이란 녀석 때문인데요. 치우고 돌아서면 자꾸 떨어지고 쌓이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에겐 낭만의 가을이지만 종찬 씨에겐 그야말로 고난의 계절인 셈이죠.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깨끗한 환경이죠. 예, 아무래도 뭐 우리 집 내 앞 청소한다는 뭐 그런 기분으로 청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지저분한 환경 그런 데를 뭐 깨끗이 청소하면은 이제 뒤돌아봤을 때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종찬 씨의 퇴근 시간이죠. 남들은 한창 일할 시간, 딱히 만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지 바쁘게 길을 나섰는데요. 제가 항상 퇴근하고 제가 가는 곳이 있거든요. 따라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간 곳은 격투기 도장. 종찬 씨가 늘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격투기라고 하면 태권도, 유도, 권투 등 서로 다른 종목의 고수들이 1대1로 맞붙는 경기인데요. 이 무서운 걸 왜 하시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 퇴근 시간도 좀 이르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찬 씨는 초중고 대학까지 유도 선수로 활약해 한때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5년 전 찾아온 부상과 가정 형편 탓에 운동을 접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지금까지 뭐 현재 10여 년간 엘리트 유도를 해왔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격투기라는 운동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배워가면서 스파링 뛰어보고 이제 타격도 해보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희열감도 많이 느끼고 해서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도 생겨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나 꼼수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상대를 눌러야 하는 것이 격투기. 20대 팔팔한 청춘들이 득실되는 파이터의 세계가 그리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겠답니다. 하지만 무려 5년 동안 운동을 쉬었던 데다 취미가 아닌 선수로 도전하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고요. 늦은 나이에 뭐 주위에서도 나이도 많고 체력도 없는데 지금 좀 해도 되는 거냐 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뭐 충분히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뭐 충분히 선수로서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찬이가 많이 늦은 나이에 선수생활 시작하긴 했지만 이미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나 그 감각 같은 게 매우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 타격 같은 부분만 조금만 감안을 하면 습득력이 또 워낙에 빠른 선수라 충분히 선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찬 씨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직장 동료나 주변에서 응원 부대가 생길 정도로 반응이 달라졌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종찬 씨의 실력 한번 볼까요? 혹시 제 자신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찬 씨가 제일 잘하는 건 그래플링 기술. 상대를 쓰러뜨리면서 조르기 꺾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조르기에 해당되는 초크 기술입니다. 얼마 전 종찬 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주최하는 격투기 시합에 인간 청소기란 이름으로 출전했는데요. 20대 청년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6강에서 제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쉽게 제 생각에 판정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알았고 목표도 뚜렷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저희 관원들이랑 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종찬 씨. 요즘은 격투기 기술을 익히는데 더욱더 매진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링에 오를 날 곧 오겠죠.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격투기 도장을 나온 종찬 씨가 이번엔 유도장이 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중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종찬 선배님은 같은 지도자로서 봐도 아이들 기술면에서 그리고 통솔하는 면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또 운동 시간에 운동 분위기, 아이들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배울 게 많아서 되게 좋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 어린 나이에 운동을 오래 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고 좀 이제 너무 엘리트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막 하기 싫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좀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종찬 씨는 어린 후배들에게 운동하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종찬 씨가 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꿈을 잃지 않고 가볼 생각입니다. 저희 꿈은 지금 늦은 나이에 종합격투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챔피언까지 보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리고 유도 제가 어렸을 때 해왔던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유도 지도자로서 또 종합격투기 지도자로서 어린이 육성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낮에는 환경관리원으로, 밤엔 운동선수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종찬 씨. 꿈을 가진 자는 늘 행복하고 지치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그는 두 얼굴이 아닌 행복한 사나이 아닐까요? 인생의 황혼기, 따분하고 평범한 노년은 가라. 색소폰과 함께 인생의 2막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 시작한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꿈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사랑 나눔 앙상블 어르신들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전남 목포시,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도냐, 아이고 우리 도냐. 아이들의 애교에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이 절로 피어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 재롱에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는데요. 손주들 재롱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보물이 있습니다. 손주만큼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색소폰. 이 색소폰 덕분에 평범했던 할아버지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연세 드셔서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악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갖게 하고 노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음악 하시니까 가족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열심히 밴드 활동도 하시고 하시니까요. 더 지금 노년기에 어머니랑 더 활기차게 인생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새가 방앗간 떠날 수 없듯 일주일에 꼭 한 번 사랑 나눔 앙상블도 모임을 갖습니다. 수업에 앞서 하나둘씩 고이 쌓은 색소폰을 꺼내드는 어르신들. 색소폰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종류도 크기도 다 제각각. 소프라노 색소폰부터 알토, 테너, 베이스까지 다양합니다. 테너 하면 뭐니 해도 이제 그 저음, 네, 저음의 그 매력이죠. 얼른 말하면 이런 음입니다. 테너는 약간 음폭이 넓으면서 저음 쪽으로 가고, 알토는 고음이 많죠. 음이 높으니까. 사랑 나눔 앙상블은 알토와 테너로 이루어진 색소폰 합주단인데요. 이제 결성된 지 7개월 남짓. 평균 나이 60세를 훌쩍 넘지만 열정은 청년 못지않습니다. 73이요? 예. 그럼 이 악기를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 돼요, 6년. 이 배우는 게 절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색소폰을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요. 어르신들의 열정에 힘입어 재능 기부로 강연을 해주는 선생님도 생기고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어르신들 모두 나름 괜찮은 수준.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새로운 자기 그 인생을 설계한다 할까요? 막 새로운 출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갖고 막 생기도 있고 너무 발랄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여기 와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처음에는 연주하는 것도 약간은 버벅댔지만 지금은 박자도 잘 맞추고 즐겁게 톤도 아주 맑고 좋고 깨끗하고 부르습니다. 너무 여기 오는 게 보람되고 제 나름대로는 일주일에 토요일이 언제쯤 될까 하고 기다리는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새롭게 눈을 뜬 색소폰 연주. 학생이라고 하기엔 머리도 희끗하고 나이도 지긋하지만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색소폰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이라고 했던가요? 인생의 노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을 당당히 이뤘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꿈을 펼쳐보일 무한읍의 한 재래시장.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색소폰 연주를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날인데요. 사랑 나눔 앙상블 어르신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본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꿈과 희망을 전한다고.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자주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네, 아마 평소에 했던 그런 실력으로 하면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나눔 앙상블 합주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르신들의 환상의 하모니가 무한 재래시장에 울려 퍼지고 관객 취향에 맞춘 노래 선곡 덕분에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사랑 나눔 앙상블의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즐겁습니다. 잘하시오. 본인들 아는 노래만 부를 게 좋고. 첫 공연은 오늘 어르신들에겐 특별한 공연 순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목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나 설 수 없기에 더 의미 있고 설렌 무대. 위켄 시니어 예술봉사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의 마음을 전해보는데요. 비록 유창한 연주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열정을 통해 관중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분들께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계시는 분들께 희망과 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더 행복한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에 특히나 이곳에 와서는 우리들이 마음이 더 편안하고 또 이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제가 감사하게 느끼게 생각합니다. 사랑 나눔 앙상블 화이팅! 어르신들의 황혼을 책임진 삶의 활력소 색소폰. 인생의 노년은 없다. 어르신들의 멋진 하모니가 쭉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강릉 경포호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돼주고 때로는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한데 가을의 끝자락,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경포호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영 사진작가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찍고 계셨나요? 예, 경포호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아, 경포 호수를 찍고 예. 계시는군요. 그러면 사진 작가신가 봐요? 전업 작가는 아니고요. 예, 지금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아, 그럼 전업 작가가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경포 호수를 찍게 되신 건가요? 경포호수는 강릉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그 사진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예, 그래서 여기 경포에서 오랫동안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찾아온 곳은 강릉 문화예술관. 이곳에서 오늘 이규영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는데 사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포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자. 지난 14일부터 열린 이규영 사진전 경포호 빛을 머금다. 경포호를 주제로 29점의 사진이 전시됐는데 와, 이게 정말 경포호 맞나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경포호의 색다른 모습들, 화려하고도 부드러운 색채의 마법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근데 보다 보니까 진짜 사계절의 경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노력도 많으셨을 것 같고 새로운 시선으로 보시려는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새로운 시선을 찾지 않으면 새로운 사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일반적인 시선은 다른 분들이 다 이미 찍으셨고 그 저만의 사진을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동물, 식물 모든 자연이 어우러져서 사철을 저희들한테 사진가들한테 사진을 찍도록 찍어봐라 하고 유혹을 하는 곳이고 특히 또 안개가 또 끼거나 또는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그룹 사진나무의 멤버로 지난 8년간 사진을 찍어온 이규영 사진작가. 이번 사진전을 열기까지 무려 5만 장이 넘는 경포호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경포 호수를 주제로 한 사진들을 다 봤는데요. 사실 경포 호수는 매일매일 자주 가기 때문에 경포 호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경포 호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이경 선생님의 이 사진은 우리가 보통 그런 경포하고는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이건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일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걸 잘 만났는데 이런 걸 만나는 사람이 누구한테 기회가 오냐면 부지런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옵니다. 수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가서. 예, 남이 안 볼 때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이제 부지런한 사람한테 기회가 올 뿐더러 그 기회가 왔다 그래도 그것을 저건 사진이 어떤 이거 내 의식하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딱 맞다 하고 마음속으로 캐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공간이었던 경포호. 이규영 사진작가는 그곳에서 색다름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같이 경포호로 달려갔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빛과 시간의 마술을 포착하기 위한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경포호는 일상의 공간을 대피해 멋진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 그 시간과 인내가 느껴지시나요? 경포호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의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진의 앵글을 통해서 보는 이 경포호는 제가 늘상 그 경포호수 주변을 거닐 때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새로운 우리 강릉의 명소를 다시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공학도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학 박사라 그랬거든요. 공학 박사를 뛰어넘어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상당히 풍부하신 분이 아닌가. 황혼의 문턱에서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호수의 모습. 불현듯 무리를 스치는 안개와 호수의 정적을 깨는 철새 한 마리의 발자국까지 자연의 조화는 감탄을 자아내는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더없이 쓸쓸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품고 있는 경포호에서 누군가는 우리네 인생을 떠올리기도 한다. 옆에 있는 바다는 굉장히 파도치고 난리가 나도 경포는 잔잔한, 그죠? 움직이지 않고 그 선비가 가진 어떤 그 정중동의 그 마음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사진 역시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 색깔의 변화든가 아니면 새나 이런 그 작은 생물들이 지나가면서 남기는 흔적들, 인간의 흔적 같은 그런 모습들을 쭉 담았다고 봅니다. 빛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는 경포호. 그 사계를 바라보는 이규영 사진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이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색다른 경포호의 모습과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면 어떨까? 어르신, 이 친구들 혹시 아세요? 네, 그 친구들 꼴 좋지요. 살면서 별별 꼴 다 보겠네. 별꼴이 반쪽이네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고요? 시골 폐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직접 농사도 짓고 생태적인 가치를 실현해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자유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청년들인데요. 별별 꿈을 꾸는 청년 자립 공동체 별의 별꼴. 지금 만나보시죠. 금산의 시골 마을 건천리. 별난 청년들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별의 별꼴. 여기 들어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얘기인가? 별의별 꼴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건가? 아무튼 이름 참 재밌네요. 별의 별꼴. 또 여기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문 닫은 지 오래된 시골 학교. 이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별의 별꼴 맞나요? 네, 맞아요. 잘 찾아왔네요.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이 별의 별꼴 멤버들입니다. 20대의 꽃다움 청년들이 시골에, 그것도 폐교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대체 별의 별꼴이 뭐길래 이 추운 데서 있는 건가요? 저희처럼 시골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생체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좀 독립해서 좀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에요.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실현해보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대안적인 삶을 찾으려는 청년들이 꾸린 자립 공동체. 농사와 생태적 삶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생활한다는데요.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효선이와 제가 만나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금산에 내려왔고 금산 시골에는 왜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걸까? 뭐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점점점 저희가 이렇게 확대되어 갔던 것 같아요. 오전부터 멤버들이 분주합니다. 각종 농기구를 챙겨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인근 텃밭. 매일 오전 공동노동은 자급자족하는 별골 멤버들에겐 매우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둘, 셋. 자신이 먹을 것 정도는 직접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활동.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배추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상추인 양 예쁘게 펴 있어요. 100% 자연농법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농법을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땅을 살리는 농법이라고 해요. 자연농법이. 이번엔 도로에 나와 그물막을 펼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했더니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자연바람으로 건조하는 작업입니다.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 쌀은 먹어야 되니까 시작을 했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농법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도 실감하는 건 다르니까 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잔소리도 하고 알려주시고 하시죠. 그런 잔소리 덕분에 도움 덕분에 1년이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운동장 한켠에 자리한 조금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은 멤버들이 공들여 짓고 있는 생태 화장실입니다. 배설물이 밭에 거름으로 순환되도록 고안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기특하고 기발한 실험을 시도해 나갑니다. 생태 화장실이 뭐예요? 생태 화장실이 이제 저희가 변을 보면 그 변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밭에다가 쓰는 퇴비로 쓰는 그런 화장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물탱크로 가서 그런 도시처럼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하는.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많이들 쓰시는 방법인데 이게 흙집이고요. 양파망에다가 흙이랑 황토랑 이런 거 넣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봤는데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체험을 위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워보는데요. 별골의 살림 공간은 이렇게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아, 저희 조회 한 친구가 아이덱을 갔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별의별 걸 PPT 발표하는 걸 봤대요. 그걸 보고 아, 되게 괜찮은 데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여기 가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한 점도 되게 비슷하고 같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뭐 그런 점도 되게 비슷해요. 별골의 아지트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후에는 각자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멤버들. 밴드 활동을 하는 권호주, 김창원 씨는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도시에서 왔다고요. 작업하는 좀 힘들었던 게 도시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술 먹고 그런 것보단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대로 좀 뭔가 제가 추구하는 삶대로 와서 살고 싶어서 살면서 음악하고 싶어서. 멤버들이 함께 생활하고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공간.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카페가 되기도 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강효선 씨는 주변의 꽃과 풀을 활용해 수제차도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차를 사서 마시거나 뭐 누가 준 걸 마시거나 했지 직접 차를 만들어 먹거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차에 관심이 많진 않았어요. 주변 들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들풀들이나 산야초 같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직접 차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마침 이 주변에 어떤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차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분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차를 만들어서 덮어서 판매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별의별 꼴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도 적극적인데요. 지난해 3월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충남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노임팩트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립 청년 그리고 생태 이렇게 3가지 키워드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 가지 첫 번째 실험이 전기랑 가스를 쓰지 않고 이런 삶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 1번 정도 다른 외부인들한테 식구 체험 데이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소통을 위해 돌멩이 깔깔 소식지를 만들었는데요. 계절별로 발간되는 소식지에는 별의별 꼴의 생활과 정다운 이웃들의 일상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이야기도 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마을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인터뷰해서 좀 재미나게 좀 하려고 이제 거기 내용을 담아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사실 그 어르신들이 좀 보통 그 읽으시는 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중간에 어려우시면 저희가 좀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식지 보시면 막 글씨가 굉장히 크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늦은 밤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구회의를 통해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이들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별의별 꼴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지금과 같이 재밌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생태, 자립, 청년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별의별 꼴은 실험실이다. 모험이다. 사실 잘 모르겠다. 획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각자의 인생을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개성 만점 별별 청년들이 삶을 실험하고 꿈을 키워나갑니다. 조금은 이별나지만 유쾌한 삶이 있는 별의별 꼴 이야기. 오늘도 금산 검천리에서 이어지겠죠? 자, 제가 와 있는 곳은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와 있습니다. 야, 현천리 뭐 잘 아시죠? 전국에서 쌍둥이가 최고로 많이 나온 동네, 그 유명한 동네 오늘 크다란 잔치가 있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좋은 구경하러 가시죠. 억새가 일렁이는 이 풍요로운 가을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 펼쳐진 아주 특별한 음악의 향연. 주민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된 현천골 작은 음악회입니다. 좋은 터의 자리에 예로부터 부자 마을로 알려진 현천골. 35가구에서 37쌍의 쌍둥이가 태어나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로 유명한 마을이죠. 바로 이곳에 얼마 전 멋들어진 한옥촌이 완성됐는데요. 이 한옥은 현천골 새 식구들의 보금자리이자 마을 손님들을 위한 민박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 130여 가구가 이웃해 살아가는 현천골. 그중 외지에서 온 분들이 30%에 이를 정도로 마을은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한옥촌 새 식구들에게 현천마을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해야 할 제2의 고향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한옥집이 진짜 멋있게 많이 짓네. 몇 가구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현재 17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이 인근에 사는 서민들이 고향이 좋다, 시골이 좋다 해서 지금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전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한옥마을 주민들 어째 사이좋게 잘 지냅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나 또 전체적으로 다 형제처럼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천마을의 둥지를 튼 또 다른 가족들, 바로 화양중학교 학생들입니다. 현천골에서 15분 거리의 마을에서 이사 온 아이들. 학교가 새 단장에 들어가면서 잠시 머물 거처를 이곳 현천골로 정한 거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 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습 시간.
음악 덕분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로도 유명해진 이곳 아이들에겐 얼마 전부터 중요한 숙제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바로 음악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공부하랴 연습하랴 우리 아이들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양중학교가 원래는 나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리모델링 공사 기숙사와 또 리모델링 하는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란 안분교를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케스트라 학생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은 그 가을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뭐 수요일이나 그럴 때 봉사활동 나가거나 동아리 시간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 만나 뵈고 그러니까 좀 친절하시고 저희한테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음악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해요. 현천에 학생들이 지금 현천 애들이 있어도 중학생들이 드디어 음악회가 열리는 날 현천골 어머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즐거운 잔칫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라는데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떡이죠. 현천골 주민들에게 아이들은 마치 제 자식처럼 예쁜 녀석들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마을 돌면서 청소 쓰레기도 줍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힘있게 뛰어노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져서 저 지나가면서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고 여 산에 올라갔다 오면서도 힘들지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참 잘해요 학생들이. 대부분 촌에서는 애들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현천에는 아이들 소리가 너무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저기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현천에가요. 야, 오늘 우리 현천마을에 뭔 잔치가 있는데 떡을 이렇게 맛있게 싸고 있어? 네, 저희 오늘 현천마을에요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요. 시골에 이제 살다 보면 다 시골을 떠나잖아요. 네. 떠나는데 우리 한옥마을이 생김으로써 한 분 한 분 외지에서 오셨어요. 그래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화양중학교 학생들하고 화합 한마당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떡을 만들고 손수 농사지은 쌀 반가마니를 떡하니 내놓은 통큰 농부와 그 쌀로 마을 분들이 손수 만든 떡. 이 안에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여수 근교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이라고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전라남도 그 한옥마을, 행복마을이 들어서면서 유해지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현천 땅에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번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그 귀농하신 분들과 기존에 있던 그 마을 주민들과의 그 화합을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마을 분들이 음악회장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마을이 함께하는 잔칫날인 만큼 오늘만큼은 빠질 수가 없겠죠. 오고 가는 인사 속에서 마을 분들의 정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된 분들은 250여 명, 마을 분들 대부분이 모이는 흔치 않은 자리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음악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연주에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리고 이어지는 연주회의 하이라이트, 화양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을밤 현천골에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으로 전해지는 아이들의 애교에 마을 분들의 얼굴엔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번집니다.
서툰 실력이지만 현천마을 어른들에겐 그 어느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반갑고 또 고마운 자리. 오늘은 아마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괜찮은데요. 무대 도중에 삑사리 내서 슬펐어요. 다 끝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노래 좋다 하니까 기분 좋고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이 와서 한꺼번에 보고 또 이런 장소를 빌려서 하양중학교도 여기 현체에 와 있으니까 너무나 참 감회가 깊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놀 그 아들이 벽을 그 장단에 맞춰서 그 돌아가는 그 굿장단을 보니까 사실상 나이 든 저로서는 아주 훌륭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욱질욱질해지네요. 마을을 부자로 만드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주민들의 마음이죠. 깊어가는 가을, 마을에 울려 퍼진 선율 속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의 밝은 오늘.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현천골의 빛나는 내일이 기대됩니다.